비누. 앞서 홈볼트의 보고처럼 비누는 에스메랄다의 녹극물 대가가 신기하게 여긴 백인들의 물건 2가지 가운데 하나였다. 검고 냄새 고약한 화약에 비교해 비누는 밝고 좋은 향이 난다. 비누와 화약, 하얀 것과 검은 것, 좋은 향기와 고약한 냄새, 깨끗함과 더러움, 질서와 혼란, 문명과 전쟁. 2 물질이 모두 유럽 문명을 상징한다. 이 둘은 대조를 이루며 상호 보충 관계에 있다. 비누는 모든 가정의 살림살이 품목이다. 비누를 매일 사용하는 우리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비누의 신기한 특성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자연에는 비누와 비교될 수 있는 게 없다. 돌처럼 딱딱한 비누는 가끔 균열이 생기지만 물에 적시면 어느 정도 생기가 돌면서 미끄러워져 마치 물고기처럼 물속으로 튀어든다. 물이 묻은 비누를 계속 문지르면 공기를 함유한 거품이 부글부글 생겨난다. 비누는 평상시에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공기와 물과 때를 새로운 형태로 한데 모으고 섞어서 손을 깨끗하게 만들어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분명히 비누는 유럽의 발명품인 것 같다.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에는 비누가 없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에게도 비누는 미지의 물건이었다. 그러나 믿기지 않겠지만 비누는 고도 문명의 발명품, 도시의 특산물이 아니다. 비누는 북유럽의 어두운 숲에서 유래되었다. 오래된 떡갈나무가 무성한 숲에서 게르만족 사람과 켈트족 사람들이 최초로 구리 가마에 사이페라고 일컫는 거품이 이는 죽을 저었다. 비누를 말하는 사이페라는 단어는 게르만어에서 유래해 오늘날 전 세계로 퍼졌다. 켈트족의 풍습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미 한 번쯤 들어보았거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아스테릭스와 오벨리스가 나오는 만화책에서 말이다. 마술사 미라쿨릭스의 가마솥은 언제나 빨래통처럼 거품으로 부글부글하지 않는가? 아무튼 만화는 로마 시대의 오늘날 프랑스에 살던 민족들의 모습 풍습을 꽤 자세하게 그려놓았다. 만화에 나오는 세부사항은 그리스 탐험가 포세이도니오스의 묘사를 바탕으로 한다. 그는 학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술 탐험을 떠난 최초의 철학자로 말하자면 고대의 훔볼트였다. 포세이도니오스는 이탈리아의 브린디시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북부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서 현지 사람들을 만났다. 마침내 그는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다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전설의 헤라클레스 기둥을 보았다. 그리고 스페인 남부의 카디스까지 간 그는 학자로서 최초 썰물과 밀물을 연구하고 그것이 달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임을 증명했다. 당대에 유명해진 포세이도니오스는 2000년 후의 알렉산더 폰 훔볼트처럼 당시 수많은 권력자와 친분을 맺었다. 카이사르 황제도 그를 알고 지냈다. 포세이도니오스는 매우 활동적으로 살다가 80세가 넘어 로도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서쪽으로 향한 여행에서 당시 로마의 항구 도시였던 오늘날 마르세유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로마 총독을 방문하고
내륙의 켈트족에게 가는 긴 원정길에 올랐다. 갈리아인이라고도 불린 켈트족은 비록 굴복은 했지만 로마인이 되지는 않았다. 그들의 외모도 로마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포세이도니오스는 켈트족의 외모를 자세히 묘사했다. 턱수염은 면도를 하지 않으면 아주 짧게 길렀다. 상류층은 말끔한 뺨에 콧수염을 길어서 입을 덮었다. 그들의 복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화려한 무늬의 윗옷에 꽃무늬 바지, 거기에 우뚝 솟은 장식의 금속 투구를 쓰면 모습이 매우 거대해 보였다. 갈리아 사람들은 환상적인 복장을 전 세계에 알렸다. 포세이도니오스는 켈트족 갈리아인의 식탁 풍습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역시 아스테릭스 만화를 통해 일반 상식이 되었다. 켈트족은 마른 풀밭에 진을 치고 앉아 나지막한 나무 탁자에 음식을 놓고 먹는다. 음식으로는 빵이 적고 고기가 많다. 켈트족은 깨끗이 먹어치우지만 먹는 방식은 마치 사자처럼 거칠게 두 손으로 고기 덩어리를 쥐고 뜯어 먹는다. 여럿이 모여 빙 둘러앉아 먹는다. 우리는 갈리아인들이 로마 투구를 무척 즐겨 수집했다는 것을 안다. 이 풍습도 켈트족 연구가 포세이도니오스를 거쳐 만화에 묘사되었다. 물론 아스테릭스 만화를 그린 작가는 풍습을 약간 달리 묘사했는데 원래 켈트족은 투구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의 머리를 잘라 말의 목에 주렁주렁 매단다. 그리고 집에 가져온 희생자의 머리를 현관에 매달아 놓는다. 고대 켈트족은 전사로서 얻은 성과를 공공연히 전시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 같았다. 그 광경을 자주 봐야 했던 스토아 학파 포세이도니오스는 처음에 머리카락이 쭉 뼈섰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 아무렇지 않았다고 한다. 포세이도니오스는 눈에 띄는 켈트족의 헤어스타일도 최초로 기록했다. 켈트족 남자들은 키가 크고 피부색이 밝고 머리카락은 대개 금발이나 빨간색이었다. 현대식 스프레이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켈트족은 머리카락을 정기적으로 수산화칼륨 용액에 담갔다가 뒤로 빗어 넘겼다. 이 화학 처리로 어두운 금발은 밝은 금발로, 갈색은 빨간색이 되고 머리카락은 말 갈기처럼 뻣뻣해졌다. 이제 그들은 뻣뻣한 머리카락을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위로 치켜 올렸다. 그러면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 모습이 되었다. 켈트족은 특히 전장에 나갈 때 이런 모습을 했다. 수산화칼륨은 공기와 접촉하면 모르타르로 변하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은 실제로 돌처럼 단단해졌다. 켈트족의 진짜 사나이는 머리카락을 딱딱하게 만들어 공포를 자아내는 모습이었다. 포세이도니오스는 또한 켈트족이 비누를 사용하는 것도 처음으로 관찰하고 기록했다. 비누는 원래 몸을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용 도구였다. 비누 거품을 칠한 머리카락은 부드러워져서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머리 모양을 잡을 수 있었다. 켈트족은 기름과 젤을 끓여 비누를 만들었다. 나중에는 몸을 씻을 때도 비누 거품을 사용했다. 그리스인 포세이도니오스에게 그 미용 도구는 참으로 특이해 보였다. 왜냐하면 그리스인의 문명이 뛰어나게 발달했음에도 비누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몸에 기름을 문질러 바른 다음 자체적으로 개발한 긁는 도구로 기름, 먼지, 땀,
때를 긁어냈다. 지극히 물을 아끼는 형태의 몸 가꾸기였다. 목욕도 가끔 했지만 그때도 비누는 사용하지 않았다. 거품이 일어나는 물질은 저 북쪽에 사는 야만인들의 발명품이었다. 숲에 살던 이들이 끓여 만든 비누는 당시도 이미 특산품으로 널리 거래되었던 것 같다. 고상한 그리스인 포세이도니오스가 새로운 물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그는 여행을 계속해 마침내 카디스에 도착해 참치를 먹고 썰물과 밀물을 연구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대양과 대양의 이웃 사람들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여행 보고서를 집필했다. 그의 저서가 고대의 인기리에 읽히고 복사본이 만들어졌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몇몇 부분만 조금 남아있다. 그리스 학자가 로마인들과 같이 동반한 정복 행군을 통해 켈트인과 갈리아인들의 세계에서 알게 된 비누는 로마 제국에 빠르게 퍼졌다. 금발을 어깨에 늘어뜨린 모습을 아름답다고 여긴 신분 높은 로마 여인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비누액을 사용해 어두운 머리카락색을 밝게 만들었다. 게르만 여인들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쓰는 것이 크게 유행했다. 또는 금발 다발을 머리카락에 이어 붙이기도 했다. 몇몇 남자들조차 금발머리를 원했다. 로마 황제 카라칼라는 가끔 금발 가발을 썼다는데 키가 크고 건장한 금발의 게르만인으로 구성된 친위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비누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비누는 켈트족과 게르만족이 만든 마법의 물질이었다. 그들은 비누를 만드는 구리솥을 휘어 저으면서 힘이 막강해지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말끔해졌다.